솔직히 말해도 되는 방송 맞죠?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루빨리 하나원 담장을 비둘기처럼 날고 싶었어요. 얼마나 하나원에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갈 때는 백설기떡이나 뭐 또 귤, 또 꿀떡 그런 걸 이제 다 이제 갖다 이제 다 이제 하나씩 놀아줘요. 거기다 또 이제 오징어. 녹화 끝나고 이제 오징어부터 먹고. 인기가 좋은 품목.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이 수도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왠지 뭐 나는 왜 왔고 그리고 나는 엄마가 왜 보고 싶고 어머니를 왜 모셔오고 싶다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남북 화합의 장 오자유요. 오늘도 아름다운 만남 시작해 볼게요. 탈북 미녀 5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남한 가족들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오자유여의 귀한 목사님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자 목사님께 직접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사역 20년 만에 맘먹고 외출한 주향입니다. 네. 그 성함이 본명이세요? 주향이? 네. 그럼 혹시 그 교회 이름이 주향한 교회는 아니죠? 아니, 중향기 교회. 주향이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계 미스코리아 뭐 미녀 목사님으로 굉장히 유명하던데요. 저희 동네에서는 한 인물 합니다. 오, 유머에 있어서도 최고의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반가운 얼굴이 또 있습니다. 자, 새로운 탈북 미녀 한 분이 오자유여 가족이 되셨는데요. 광옥 씨,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살고 있는 김강옥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올해로 결혼 4년차 4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는데. 귀여우셔요. 긴장하셨어요. 너무 이제 보니까 근데 이름 보니까 이게 평양이라고 써 있는데 탈북을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이제 탈북 직전에 협동농장에서 분저장 업무를 이제 봤었어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한다고 또 열정도 많았고 이제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그 성과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이 없으니까 돈으로 그러면 권력을 좀 이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중국에 넘어가면 뭐 탈북을 이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결심하기까지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 그 탈북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드셨을까 감히 짐작이 안 돼요. 어땠나요? 탈북을 하면서 이제 두만강을 도강해서 중국에 가니까 현실은 참 많이 듣던 거하고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변도 이제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또 제가 국적이 없다 보니까 밖으로는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브로커, 탈북 브로커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브로커가 대한민국에 가지 않겠냐고 그때 당시 저는 대한민국을 몰랐었고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탈북민들이 먼저 이제 정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이 탈북하시면서 힘든 순간이 많으셨을 텐데 과정 중에 하나님을 만나셨다 들었어요. 예. 네. 중국에서 저 혼자만 이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합류를 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같이 만났던 동료 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상상도 안 됐거니와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의 얘기를 들은 후부터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그 기도를 하게 되었고 배운 적이 그리고 없는데. 예, 네, 누가 네. 가르쳐 준 것도 없었는데 제 하나님 얘기도 저만의 들어본 적이 예, 없고. 그래서 네. 누군가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전달이 되지 않을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에서 그래서인지 저희가 탔던 버스 다음에 오던 버스들은 이제 다 북송이 되고 예, 한 20명씩 이렇게 오는데 근데 저희 버스는 그 위험한 구역들을 무사히 이제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믿기 이전, 뭐 믿은 네. 이후 모든 그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네. 이런 것도 느끼게 되는데 광욱 씨 귀한 말씀 네, 정말 고맙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오후 자유요.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만나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원입니다. 근데 이 하나원은 좀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다 다뤄봤으면 했는데 이 탈북민들이 남한 오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무조건 가는 데가 이곳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미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탈북 얘기하실 때 하나원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하시니까 맞아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원. 근데 자세하게 정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런 그 이야기가 참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 자, 그동안에 살짝 이렇게 공개가 됐던 하나원 관련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하나원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어느 분이 좀 해주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서 미리 배우는 정착 교육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나이들이 다 있잖아요. 뭐 30살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물리적 나이보다는 상관없이 남한에 오면 우린 다 한 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배워주는 학교인 거예요. 그 학교에 가게 되면 일단 우리는 이제 만약에 기를 나눠요. 몇 기, 1기, 2기, 3기. 그러면 보통 하나원에는 3개의 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동이 3개인데 1호동, 2호동, 3호동이 있는데 1호동에는 뭐 160기, 161기, 162기. 근데 제가 넘어올 때는 제일 우리나라에서 역대적으로 탈북자가 가장 많이 넘어왔던 2012년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기에 150명이니까 거의 500명이 그 하나원에 있었어요. 와. 예. 그리고 또 이제 남자 하나원, 여자 하나원이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자 하나원이었는데 18세 아래 미성년 아이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 여성들 하나원에 같이 있어서 하나학교라는 데를 다녔고 또 인근 학교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면서 공부를 배워줬어요. 그러니까 100%다 하나원에 가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예, 이거 철칙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한 건물인데 500명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럼 가족들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그럼 남녀가 떨어져야 되면은 또 따로 이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가요? 2012년, 13년까지는 부부가 같이 와도 남자 하나원, 여자 하나원 갈라놨어요. 근데 지금은 2014년부터는 하천 하나원에서 부부가 같이 지냅니다. 또 바뀌었구나. 세월이 한번. 많이 변했습니다. 네. 궁금한 게 또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는데 하나원에서의 기간은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올 때는 거의 3개월 있었는데 점점 이렇게 단축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2개월이고 한 10일 정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그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준 것도 있는 것 근데 같아요. 그 기간에도 숙지가 좀 다 돼요. 이거 솔직히 말해도 되는 방송 맞죠? 거짓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루빨리 하나원 담장을 비둘기처럼 날고 싶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죠. 그래요. 갇혀있던 분이 있는데 또 갇히니까 또 그 마음이 좀 안 좋았구나. 그 같은 기라면 이제 비슷한 시기에 넘어오신 분들끼리 이제 생활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 기수끼리 또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스토리도 있고 뭐 눈물겨운 또 거기도 인간 사회 아닐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원에서의 생활을 이제 속속들이 저희가 좀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교육받으면서 제가 이제 사용했던 책이 있는데요. 이게 자랑은 아닌데 볼수 어쨌거나 있을까요? 제가 보관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잠시만요. 요게 이제 제가 네네네. 아, 예. 어머. 여기 뭐 잠깐 보실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열어봐 주세요. 야. 여기는 한국인의 생활 법률. 네, 교재가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그것만 중에 하나. 교과서 같은 거구나. 하나원의 임무,
뭐 사회적 교육, 정서, 심리 안정, 초기 정착 지원. 아니 노트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그 북한에서도 공부 잘하셨죠? 아니 그렇게 뭐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잘했다고 이 교재가 이제 남한 사람들한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별게 다 나와 있어요.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우리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필요한 것 같아. 못 해요, 연예인. 민사소 이거 빌려주시면 안 돼 우리. 이거 너 뗄 줄 아니? 나 몰라. 오빠 뗄 줄 알아?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냥 뭐 불만이에요. 몰라? 불만이 있는 거야 그냥. 너무 유익하네요. 시험도 보나요 혹시? 네, 있어요. 거기 컴퓨터 그 타자 시험도 보거든요. 1분에 몇 타 치는지. 옛날 제가 그때 420타를 쳤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제일 잘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기수에서 제일 잘해서 상금 엄청 많이 탔어요. 300타 치기 힘든데. 예, 원래 그래서 이게. 제가 420타 치고 2등한 친구가 360타 쳤거든요. 근데 2등한 친구도 다른 기수보다도 지금까지 기록을 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쳐봤는데 그렇게 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컴퓨터실 있었을 때. 네네. 북한에선 전혀 안 해보셨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등한 친구가 억울하잖아요. 원래 1등만 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기수만 이제 특별로 이제 2등까지 상금을 줬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시험 보는 거는 좀 싫다. 어른 돼서 시험 보는 거. 열심히 하는 감이 그러면 그렇게 잘 치시면은 제가 레포트를 할 때 좀 부탁할 테니까 좀 사자로 좀 부탁. 아르바이트비 주시고. 아르바이트비 네, 정확하게. 아니 근데 이제 남한에서의 출발이 하나원이다 보니까 더 특별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왔을 것 같은데 통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떠셨어요? 고향보다도 더 따뜻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너무 따뜻했고 또 이 체계가 또 바로 다 되어 있고 규정도 그게 구분도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살아간다는 게 정말 너무 좋았었어요. 하나원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제일 먼저 하게 된 일이 뭐예요? 국정원 조사를 마친 사람들이 하나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는데 거기 먼저 가면 건강검진 같은 것도 하고요. 피검사, 시력검사 이런 거 다 하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되니까 증명사진 촬영도 해요. 그래서 증명사진도 촬영도 하고 기수별로 운동장에 모여서 기수장이랑 부회장도 뽑고 같은 시기에 있는데 그런 선배와의 만남 이런 거 해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 규칙 같은 것도 배우고 일정에 대해서 알려져 시간표가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했던 친구들이 또 같이 나가서 그 기수가 또 그냥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들끼리도 굉장히 끈끈한 그런 게 있어요. 나와서도 기수 모임 같은 것도 연말 모임 이런 것도 하고 사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 산후조리와 동기도 친히 합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로 많이 이제 하셨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또 품어주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정도 쌓고 할 텐데 너무 그렇게 좋기만 한 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사는 세계는 다 똑같잖아요. 차츰 이제 그런 얘기 좀 들어볼 텐데 또 하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뭐 자랑거리 이런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뭐 통일부에서 통일부 장관님도 나오시고 밖에서 이제 외부 기빈 선임들이 들어오셔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때 그 조를 마치고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노래를 이제 불러보라고 해서 이제 불렀는데 그날 저녁 행사에서 제가 푸른 하늘 은하수 이거를 잘하신다. 목소리 좋은데. 근데 그 노래를 제가 개사해서 따라라라리라라라 삼천리강산 하면서 이렇게 개사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백배상을 받았는데 아유 감동이 100배네. 10년 남아 보관했던 걸 제가 오늘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반 B팀인데 이렇게 이런 상을 주셨어요. 상품도 있었어요? 아니 상품은 없었고요. 아니 그래도 이 상장 이게 작지만 그래도 이게 참 소중한 거잖아. 대한민국에 처음 와서 근데 받는 순간에 감동이 100배셨겠네. 남한에 남한에 오자마자 우리. 탄 상이니까. 그래도 상금이나 상품이 좀 있으면 더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역시 양수 씨가 저처럼 굉장히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이라뇨. 장난 아니. 너무 거북해요. 죄송해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걸 제가 10년 넘게 듣는데 왜 아직도 나는 안 익숙해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은혜가 있어. 아니 근데 왜 그 북한 여성들은 다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죠? 가만히 제가 돌이켜보니까 북한 여성들이 왜 노래를 잘하냐면요. 북한은 이게 전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6시면, 다 7시면 지금 어두컴컴한데 잠은 안 오지. 대한민국은 드라마 막 채널 빽빽빽 돌리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창문 턱에 어구구 모여 앉아 목이 쉬도록 노래만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적적함을 달래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노래를. 그렇지도 않아. 네. 나는 음치라서. 다른 거는 아니고. 언니는 잘하는데 또 못한 사람들도 아니, 많고. 음치도 감정이 있어요. 네. 듣다 보면, 네, 이게. 아니 근데 우리 대체로 크리스찬들이 노래를 잘하거든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왜 때. 크리스찬들이 노래를 잘하나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고 어쨌든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왜 북한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리 많지 않은데 다들 이렇게 노래를 잘하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본 거였는데 하나원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생활 수칙.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하나원에 들어가면 청소년 반 그리고 또 경로 반 뭐 등 다양하게 연령대별로 이제 반을 나뉘어서 이제 생활을 해요.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아침 그 기상 시간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점 시간이 있거든요. 기점. 예. 점호 같은 건가요? 예, 점호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아침 6시에 이제 오전에 기상을 하면 일단 먼저 운동장에 다 모여요. 집합을 해가지고 아침 체조를 시작으로 이제 하루 일과를 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오전에 시간표가 배정이 되면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뭐 자율 수업도 있고 또 그리고 뭐 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저녁에는 기점 시간에 점호를 할 때 그 저희가 하나원에서 단체로 입는 단체복이 있어요. 단체복을 입고 이렇게 명찰을 지금처럼 달고 이제 선생님 그 하나원 선생님이 기점을 이제 순방하실 때 허실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기다려야 돼요. 차렷하고 이게 서서. 군대가 있어요. 진짜 사나이처럼. 한 명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보고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하고 하나 둘 셋 넷. 막 어떤 친구는 양말을 못 신겨서 막 양말을 신으면서 막 하면 선생님이 좀 눈도 이렇게 째려보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군대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고 솔직히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살다 이렇게 군대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익숙했어요. 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자유라는 용어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리고 자유가 어떤 걸 보고 자유라고 생각하는 뭐 말한다라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조직 생활에 뭐 조인돼 있고 막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집체적으로 막 이런 걸 많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진 다른 않았어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이 군이라고 하면 아침 점호, 이제 저녁 점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 규칙대로 돌아가는 게, 딱 군에 온 기분이에요. 저는 북한 군에서 군복무도 해봤고. 그러세요? 네, 했기 때문에 그게 딱 군 규정이어서 저는 하나원에 있을 때 그것만은 좀 싫었었어요. 너무 규정 생활에 제가 많이 째다 보니까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데 와서는 좀 자유스럽게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쵸. 그게 아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만은 좀 하지 말았으면 했었어요. 예, 그리고 종소리가 울려요. 주중에는 수업이 끝나면. 근데 저는 워낙 좀 공부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구실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호실에 있는 애 보고 야 열이 39도 넘는다 해. 딱 이래가지고 종소리 나면요. 왜냐면 학생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떤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호실마다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이불 밑에서 별 생각을 다 해요.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한 게 나 자유스러우려고 여기로 왔는데 왜 내가 내 공부를 안 하면서 이렇게 쇼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좀 저분이 어떻게 북한에 계속 속았어요? 그렇게 자유로운 분이 나만형인데 그냥. 나만형인 분도 아니거든요. 약간 북한 모드 장착하고 살시다가 제대로 약간 집시 스타일 같아요. 자유주의 분자. 자유주의 분자.
남자였어요. 네, 성인반은 그렇게 좀 사회 정착 교육을 많이 받아요. 성인반에서는 뭐 나가면 일자리 구하는 거, 그리고 동사무소 뭐 가는 거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만 18세 이하인 친구들은 청소년 반에서 정착 교육보다는 학업 교육, 그런 이렇게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게 그런 교육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검정고시 하는 친구들은 검정고시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런 학원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또 만 13세 이하인 친구들은 그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 학교라는 건 없었고, 근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배정받아서 그 안에서 또 학생들은 통학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에서 지냈고, 또 만 18세 이상이지만 북한에서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친구들은 청소년 반에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반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또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학생 교육을 받았었어요. 네, 선아 씨는 그런 거 안 가가지고 되게 좋았겠어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풀어낼게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도 이제 목사님 되시려면 뭐 신학대학교, 대학원 뭐 그런 과정들이 또 있잖아요. 힘든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네, 머리로 공부하는 건 쉽습니다. 뭐 성적이 좀 덜 나오면 안위 받으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목회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 현장에 나온 뒤로 직접 다루시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과목 이외에. 근데 저는 그 과목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죽이기 과목. 하나님이 다루실 때 때로는 광야로 보내시고, 어떤 때는 터널로 밀어 넣으시고, 골방으로도 밀어 넣으시고,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가운데에서 훈련되어진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제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조금만 성실했다면 인정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목회하려면 너무 어렵겠죠? 왜냐면 교회는 전부 상위 용사처럼 노돌노돌한 사람들이 와요. 잘 나갈 때는 교회 안 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실패했는데 제가 보고 조금만 노력했으면 잘했을 텐데, 제가 속에서 이렇게 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저를 모든 것이 다 바닥으로 내려가도록 저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죄 죽여야지요. 성질 죽여야지요. 내 고정관념, 아집, 틀 다 부서뜨려야지요.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 내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이 보이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에 의하여서 호흡하며 사는 법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의 가장 힘든 훈련은 자기 죽이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다인데, 맞아요.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죠. 네, 그게 다인데. 나 죽이는 게 제일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컨셉이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이 실수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항복한다라는 거는 항복이란 말이 주는 승복, 항복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내가 졌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억울한데, 하나님의 큰 목적 앞에 나의 자금을 내려놓고 그분의 편에 선다는 게 사실은 그게 항복의 의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죽었네, 또 나를 막 이거보다는 진짜 하나님의 크신 목적 앞에 나의 자금을 내려두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 편에 섰을 때 진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뜻을 이루는 거, 그게 진짜 항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모님이 사모님이거든요.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사모님 좋은 거예요. 저 오늘 오늘의 설교에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진짜 자주 이제 사모님.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신 길을 제가 보면서 늘 항상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기 의도라고요. 내가 억울해. 나를 또 죽여. 그게 아니라. 또 연예인이라는 자, 직업 자체가 또 이제 워낙 높아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또 억울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좀 잘해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너무 옆길로 샜는데 다시 하나원 얘기로 네. 이제 좀 넘어가서 우리 미녀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추억도 있고 에피소드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하나원 동기생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예. 내성적인 성격이셨나요? 내성적인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말하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 수업도 막 뚝뚝 떼먹고 그리고 그냥 혼자서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좋았고 근데 유일하게 간 게 심리 상담 수업이었는데 갔는데 선생님이 그 여러 명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림 카드를 쭉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유치원 낮은 6반처럼 이거 뭐 그림을 어른들을 낮은 6반. 예, 어른들 보고 뭔 그림을 근데 선생님이 시키니까 해야죠. 그래서 워낙 좀 더 얌전한 스타일이라 그래서 자기가 거르고 싶은 거 걸으래요. 그래 딱 봤는데 새가 막 하늘을 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골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 이제 자기가 진 그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뭐가 욱받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지려고 했을까? 그래서 저는요 새처럼 하늘을 날아서 북한에 가서 아들을 얻고 오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원에 있을 때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좋았는데 내 피부치를 그 땅에 둬두고 왔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원을 그래서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빨리 나와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아들 데려와야 되겠는데 3개월 동안 꽁꽁 닫아두니까 저는 속상했죠. 그럼요. 그 좋은 데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막 하는데 제가 그렇게 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서 울지도 않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다음에 맞은편에 앉은 그 동기생들도 다 자기 얘기시 하는데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슬픔은 내가 다 겪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란 그거잖아요. 내가 혼자다 하면 외롭지만 고통도 같이 나누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많이 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꽃동네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제가 얼마나 이렇게 뿌듯하다는 걸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솔직히 저희는 무료로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하면서 교육도 다 받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사회에 나와서 느낀 거지만 하나를 하려도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료로 배우면서도 그걸 저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하고 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딱 보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이 막 묵직해지면서 나보다도 힘든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그만큼의 고생을 하고 고생을 했다라고 나만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마음을 느끼라고 그런 봉사를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넣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그런 심리상담 그런 수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심리상담 해주시면서 나는 당신을 이해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는 속으로 네가 당신이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이제 얘기를 안 했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네가 이해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봉사를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일하는 그런 데도 가보고 내가 최고로 힘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거는 다 주관적인 거고 나도 이제 힘듦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자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남한에 와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것들을 하지만 그것이 물론 행복하긴 하지만 사실 궁전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자기 가족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궁전에 있고 뭐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옆에 없으면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궁전에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더 좋죠.
상당한 지혜를 가지시네요. 공부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음 레벨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고비고비 어떤 그 길목길목에 이렇게 돕는 손길,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셔서 이렇게 마음도 열게 하시고 또 신앙도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퍼뜨리시고 아 정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말 무한대이지 않을까.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여기서 잠깐만. 깜짝이야.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거 아닌가요? 네. 자, 우리 잠깐 깜짝 OX 질문 시간이 왔습니다. 네. 하나원 생활 중 정말 이것만은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 있었다면 O, 없었다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셋. 나는 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X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없다. 없어. 다 좋았다. 좋은 거야. 선아 씨? 우리 선아 씨만 항상 이게 정말 이렇게 불만이 많았어요. 튀세요, 튀세요. 사회 불만이 많았어요. 약간 사춘기 소녀 같다. 네. 아니 남숙 씨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원 생활에서는 뭐 어쨌거나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식당에 가면 제가 굉장히 이제 아파 보이고 제가 연약해 보였나 봐요. 이렇게 한 어머니가 제가 지나가면 항상 뭐 튀김 같은 것도 하나 놔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것도 하나 더 놔줬으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비실비실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원 생활이 그렇게 나쁘진 그러니까 않았어요. 참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도 더 주잖아요. 근데 저처럼 등치 큰 사람들, 아유 많이 먹어야지 버틸라면 음식점 이걸로 되겠어. 항상 공깃밥 하나 더. 제가 살을 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이게 내가 안 먹더라도 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주는 너무 그 감사하죠. 마음이 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저희도 이제 뭐 그 방송사 지하에 왜 지하 식당 있죠 직원식당 맛있어요. 제가 가면 아유 뭐 윤영미 아나운서는 고기 좋아하지 한 점 탁 주면 감동이에요. 참 먹는 그게 정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네네. 우리 선아 씨는 어떤 기억이 이렇게 아프길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셨나요? 드디어 풀 때가 왔네요. 지금인가요?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 수술을 했어요. 어디를요? 국정원에 딱 왔는데 그냥 낮이고 밤이고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나 하는데 이게 막 저녁에 잘 때도 눈물이 너무 나오니까 눈 여기가 빨갛게 막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 때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눈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어요. 심각하게 눈물이 나려 보니까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눈물길을 막아놨대요. 아니 언제 코가 뼈가 부러지게 됐나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탈북해서 라오스 산을 넘을 때 비가 왔어요. 근데 그 시간 내에 그 국경을 벗어나야 되니까 머리꾼이 앞뒤로 있었어요. 그 돈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기다나 망대기를 지고 저희를 막 빨리 넘어 그러다 나니까 대열에서 제가 탈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막 너무 미끄러지니까 올리막을 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렸는데 제 생각에는 10m 넘어서 구불구불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느 벼랑인가 나무인가 이게 코가 찌은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아프구나 하면서도 그때 상황에서는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 또 태국에 와서는 간방을 4개를 옮겨 다니고 이민국 감호소에 가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알아서 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삐뚤게 붙다 보니까 눈물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째게 되면 여자인데 상처가 나니까 코 안을 째가지고 눈물길을 다시 내야 되는 대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공부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쪽 눈에다 늘 이렇게 이거 붙여갖고 다니고 그리고 남들이 아침 체조를 막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못 나가. 이거 바람 맞으면 안 되고 컴퓨터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한데 이거 타자를 치고 싶었어요. 타자를 처음 보니까 그것도 치고 싶고 제가 또 워낙 자유주의 군자다 나니까 어디 다니기 좋아하는데 운전 면허증도 따고 싶었는데 그 깨알 같은 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안 된대요. 이게 수술을 금방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원을 나와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원에 있을 때 그걸 다 했으면 내가 사회에 나와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서울대병원에 수술하실 때는 무료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를 데려간 선생님이 서울대병원에서 MRI 찍으려면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탈북자여가지고 우선이라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나가시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받은 것만큼 베풀며 사는 게 좋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지금까지도 딱 밝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눈물 같은 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괜찮으신 거죠? 보다시피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많이 괜찮아졌어요. 너무 힘드신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오늘은 특별한 박수, 환호성과 함께 올림픽 박수. 그다음에 목사님 참 특이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선동하시고. 오늘 이것이 뭔가요? 아니 우리 주양 목사님은 뭐 MC도 하시고 개그맨도 하시고 흥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네, 다양한 능력이 있으시네요. 아유, 우리 주님 너무 멋지시니까. 주선아 씨 얘기 들으니까 그러야만 했겠구나. 정말 그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코뼈가 부러지는 고통도 못 느낄 정도의, 그죠? 전 아까 눈물 얘기하셔서 아들 생각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셨나 이런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그랬지만, 또 그런 힘든 과정이 또 있었군요. 이번에 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원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성희 씨? 예, 저는 하나원 동기들이랑 다시 더 잘 친하면서 지내고 싶어요. 왜 잘 못 지내셨나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정말 좋은 때였는데 나만의 이런 벽을 쌓고 살아왔던 것 마음이 같아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예, 나만 이 생활에 이제 하나원 생활을 잘하면 되고 하나원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원에 있을 때 마지막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는 그 상장이라는 상장은 전 다 받았었어요. 예, 혼자서 다 받았었어요. 예, 그렇게 저는 하나원 생활을 좀 잘했어요. 너무 잘했었는데. 모범생이셨네요. 예, 근데 그런데도 아쉬워요. 예, 나와서 보니까 제가 연락할 데가 없고 또 지금 나와서 생활하면 보니까 하나원 기수들끼리 잘 막 어울려서 잘 다니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나원 기수끼리 모여서 스트레스도 풀고 막 저거 하는데 저는 어디 연락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오는 데도 없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공부하는 거 말고. 어떻게 참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이 하나원이에요. 네, 여기서 오자기가 동기예요. 친화력이 좀 이제 부족했다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살 날은 지금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쑥스러워서 못 하는데 먼저 손 내밀고 이름 불러주고 마음을 열면 저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예,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합니다. 자, 하나원 안에도 이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원 교회는 또 어떨까? 요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하나원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는데 거기는 찬양대가 따로 이제 계속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각 기수별로 또 아코디언이나 기타나 피아노 잘 치는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이제 예배나 그런 찬양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그때 좋았는데 기수가 나가면 다른 기수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찬양대가 바뀌고 이래요. 그랬구나. 아니,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원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다 들었어요. 누구세요? 전데요. 이제 처음에 진짜 많이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대한민국이 좋다라는 건 이제는 하나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마음은 무겁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고향에 또 두고 온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진심이 전해지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설마 하면서도 솔직히 저는 생활을 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웃는 것 같고 막 발랄한 것 같고 하지만은 저도 밤이 되면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막 눈물도 나고 그럼요. 혼자 울기도 하는데 남들 앞에서 울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는 정말 자신감이 막 빵빵해 막 이렇게 나는 강해 이렇게 하고 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눈물이 수도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왠지 뭐 그 거기에서는 누가 흠잡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속 안에 있는 그런 얘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를 이제 첫 일가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그 기도가 전해졌는지 2년 후에 제가 어머니하고 동생을 진짜 같이 오던 사람 중에 다시 북송된 사람도 있는데 저희 엄마하고 동생이 무사하게 하나님 그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으시는 거잖아요. 정말 기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예전에 어릴 때부터 무언가 스스로 해서 기뻤던 그 감정하고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께 어떤 나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려서 그게 저한테 현실로 다가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레임도 있었고 그리고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이게 지금이 현실이 맞을까? 그런 감정이 막 교차하면서 정말 설레었던. 진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그 기도를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선아 씨는 저는 늘 이렇게 특별한 대답을 제가 기대하게 되는 그렇게 말이에요. 퀄리티 있는 신앙생활 하나원 안에서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원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불교? 세 개의 종교가 들어오거든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주말에는 그래 처음에는 저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았고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간 게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꽃미남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젊고 잘생긴 사람. 근데 기독교에 처음에 갔는데 옆에서 그래 다음번엔 천주교 가보자. 그래 다음 주에 또 돌았어요. 투어를 하셨네요. 종교 투어. 천주교에 딱 갔는데 신부님이 배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마가 조금 벗으셨어요. 북한 스타일. 간부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도 안 하시고 이렇게 재밌는 개똥벌레 이런 노래만 배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울했던 심정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다 신부님이 북한 간부 스타일이니까 그냥 하염없이 신부님만 봤어요. 그다음에 다음에 불교에 갔어요. 네. 어전히 엄숙하게 생기신 스님이 목탑을 두드리시면서 무슨 말씀 계속 하시는데 갑자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패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도 북한 간부인데 북한 간부처럼 생기신 천주교에 가야지. 그래서 천주교에 갔는데 그때는 우리 한 500명 정도가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제일 많이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주교에 오는데 1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한 7, 80명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또 방장으로 추천됐어요. 역시. 근데 항상 좋았던 게 그긴 것 같아요. 수녀님들이 오징어를 갖고 오시는데 이제 다 주고 나머지가 항상 남으면 제 가방에다가 한 10마리씩 주시는 거예요. 방장이니까. 그래서 오징어의 힘을 얻어가지고 청소도 열심히 혼자서 남아가지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그냥 내가 오징어가 좋아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예쁜 목걸이도 주시고 팔찌도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실 짓고 하는데 저는 신앙심이 있어 다닌 게 아니고 그냥 또 돌아다니다가 천주교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북한 간부 스타일인 신부님한테 꽂혀가지고 근데 지금은 조금 제가 이제 5년 지나니까 그래도 꽃미남 목사님한테 갔어야 되는데 이미 때늦은 후회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네요, 많이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나도 바뀌고. 사실 근데 불교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불교는 계속 고기를 안 주시니까. 보통 고기를 안 드시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중요하죠. 많이 중요하죠. 사실 저도 이제 종교 생활하는데 이렇게 갔는데 그런 선임병들이 나눠주잖아요. 저는 이게 먹을 걸 많이 안 주고 비누나 이렇게 칫솔 자식이라고 그런지 몰라서 계속 그걸만 주더라고요. 약간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셨나 보다. 비누, 칫솔 이런 거. 제가 의외로 깨끗해요. 근데 외모가 약간 되게 생겼나 봐요. 오징어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아요. 오징어 굉장히 먹고 싶어지는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오징어에 대한 사연이 있는 분이 또 있다고 제가 들어요. 제가 이제 하나원에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갈 때는 설기떡이나 또 귤, 또 꿀떡 그런 걸 이제 다 갖다 하나씩 놀아줘요. 거기다 또 이제 오징어.
근데 제가 이제 오징어를 왜 주지? 그런데 그 떡이랑은 다 이렇게 나눠 먹는데 오징어만은 매일 받아서 이제 차곡차곡 다 이제 뭉쳐놓는다는 얘기죠. 많은 오징어. 모아놨어요. 매일. 예, 그러니까 그게 그 오징어가 막 이렇게 썩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모아놨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원 나올 때 그 가방에다 그걸 다 넣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가방에 넣은 오징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서 저희 신랑 이제 이렇게 술을 북한 남자들은 다 이제 술을 마시잖아요. 남한 남자들도 마셔요. 이게 이제 술안주가 오징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북한에서는 또 오징어 자체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이만큼 가지고 가방에다 낑낑 들고 나와서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오징어가 너무 비싸요. 마른 오징어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마른 오징어. 그래서 간 건조가 더 맛있는데. 근데 그때 모르고 북한에서는 오징어가 너무 비싸니까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아서 뭐 수출하거나 아니면 그걸 일수했어요, 저는. 예, 팔아서 이제 쌀 같은 거를 사 먹어야 되니까 오징어를 많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원에 왔는데 이제 거기 하나원에도 이 상점이 있어요. 거기 오징어가 동이 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월 7만 원씩 주면 오징어를 많이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만. 나눠줬는데도 또 따로 사 먹고 왜냐면 그거는 주 1회씩 나눠 받는 거니까 그거는 모자라죠. 그리고 평일에도 계속 사 먹고 하니까 상점에서 동나고 이러니까 북한 분들은 오징어를 좋아해. 그래서 종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선물 오징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이번에 저기 불교 쪽에서 오징어를 줬더니 저쪽으로 많이 몰렸어. 그러면 이제 기독교 쪽에서 우리 간식을 바꿔야 돼. 오징어를 바꿔야 돼. 오징어 판촉전이네, 진짜. 네, 그래서 오징어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인기가 맞긴 많았어요. 한데. 오징어 단가가 좀 더 나가죠. 아니에요. 우리는 오징어를 좋아해요. 저는 그 하나원과 오징어가 이렇게 얽혀있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지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에피소드 점점 좀 더 듣고 싶네요.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해주세요. 저는 하나원에 있을 때 장기 환자였어요. 네? 장기 환자. 장기 환자. 맨날,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그래서 맨날 그 하나원에 가면 하나의원에 있는데 거기 탈북자 교육생들이 아프면 많이 가는데 거기가 지금 앉아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한 조금 있는데 한 50대 남짓한 그 여성분이 허리를 붙들고 들어오시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신 씻다가 이렇게 아파서 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을 신다가? 그렇게 물어봐. 신을 신다가 허리를 다치신 거예요. 북한에서 신시 있다가는 갑자기 난 이게 아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 이게 신 씻다 여기 아픕니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신을 씻다가 허리를 상하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난 옆에서 그 말 듣는 게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한 여성분이 또 배를 막 붙들고 들어오시더니 선생님 저 배에서 구라파 닭고기 전쟁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배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뭐 잘못 음식을 먹어서 배 안에서 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구라파에서 닭고기 전쟁을 하는 선생님이 유럽에서 닭고기 전쟁을 하나? 네, 그쵸. 배 안에서 따뚜뚜뚜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고 닭고기예요. 푸드득 네, 하잖아. 막 배 안에서 닭이 이렇게 그 배 전쟁하는 안에서 것 같다. 이렇게 큰 전쟁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은 거래요. 그래서 내가 배 안에서 뭐 음식물이 잘못 들어가서 막 끓는데요. 제가 갑자기 통역을 하셨네요. 탈북자를 번역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 그런 얘기 그때 효실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웃었어요. 웃으면서도 슬펐어요. 듣다 보니까 저 신씻다가 불아파에서 닭고기 전쟁하는 거 배고파요. 그 얘기 써먹어야 되겠다. 갑자기 배앓이 막 이런 거 할 때. 나 구라파가 닭고기 전쟁. 구라파 닭고기 전쟁? 구라파란 얘기 자체를 우리가 요즘 잘 안 할머니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오늘 처음 들어. 재밌는 얘기 참 많네요. 예, 그리고 또 최성희 씨는요? 하나원에 딱 들어왔는데 한 70이 넘으신 이제 어르신하고 또 보호자가 없는 남자 청각애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녀야 되는 초등학생 애가 있었는데 그 학생에도 임시 보호자가 필요했고
그 어르신도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혼자서 많이 좀 나이도 드셨고 하니까 과연 누가 이렇게 돌봐주겠냐, 임시 보호자가 되겠냐 할 때 제가 선뜻 손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의 임시 보호자도 됐고 그 어르신의 임시 보호자가 돼가지고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게 됐었어요. 나도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2명을 맡았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 어르신이 제가 같이 생활해서 한 이틀인가 3일인가 돼서부터 장염이 걸린 거예요. 바지에다 막 벌레를 다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 손빨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탁기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위층에 있긴 있었는데 저는 세탁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고 그리고 세탁기가 있다고 해도 지금의 생각을 하면 그 벌레 본 거 세탁기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탁은 손으로만 손빨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부모도 아니고 제 자식도 아니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내가 빨래를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일단은 이제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빨래를 며칠을 하고 나는데 막 내 몸에서 막 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내가 마음이 뿌듯했던 거는 그래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다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다. 내 속으로는 어떻게 됐든지 빨래할 때 웃으며 했든지 울면서 했든지는 내가 그래도 그 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너무나도 좋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게 그래도 다 하나님을 알아서부터였어요. 맞아요. 이제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쵸.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웃을 죽게 대하듯이 대하는 몸소 실천을 하신 네. 우리 최송희 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무나 못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가족도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늘에서 1점, 2점.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제 남동생을 제가 전도했는데 이제 총각 때 저희 교회에 정말 예쁜 그 자매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쁜 자매가 있으니까 교회 한 번만 나오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나와서 결혼하고. 그 예쁜 자매랑? 네. 와, 대박! 잘 살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셨네요, 열매. 근데 제 남동생이 이제 대머리였어요. 총각 때부터. 그래서 너 교회 나오면 이제 대머리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근데 그건 아직까지 고쳐주시지 않고 결혼만 이렇게. 아니 근데 머리 벗겨져도 네. 우리 그 크리스찬 여자들은 그런 거 안 보고 중심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목사님께 우리 한국 교회가 탈북민을 위해서 특히 어떤 점에 좀 힘써야 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나라가 해야 될 일은 나라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계시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정착을 할 때 교회를 찾아왔을 때 탈북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할 때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밝게 웃고 더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안에는 힘겨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교회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옆집에서 같이 살았고 같이 지냈던 이런 평범한 마음으로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불교, 그다음에 뭐 천주교, 기독교. 근데 사실 이 기독교라는 거는 본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사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은 까먹고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리 아무것도 안 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걸 사랑으로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나오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 예, 역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사만 가도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데 우리의 정말 따뜻한 관심과 뜨거운 기도, 사랑.
필요합니다.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자리하셨는데 오자유요. 어떠셨나요 오늘? 오늘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네. 오늘 이 하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 네?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을 품고 또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좋은 프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굿TV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여러분들과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행복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 저도 행복해서 오늘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굿TV도 굿이고 하나님도 굿이고 우리 모두 정말 굿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정말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나와주신 분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이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도 우리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자유여 시즌2의 새로운 여정도 함께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외치죠.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오, 자유! 당신 봐요. 사진을 가져간다는 거는 탈출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돌아간다면 사진은 꼭 이제 숨겨서라도 가져왔을 걸. 며칠 전에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엄마 라면 끓여줘 이러는 거예요. 아들 나는 엄마는 이렇게 라면도 우리가 끓여 먹고 싶을 시간에 마음대로 끓여 먹는 게 꿈 같아. 그러니까 엄마를 3초 동안 이렇게 보더니 머리를 끄덕여요. 네가 믿음 안에서 살 때 교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 당신은 위대한 아내, 위대한 엄마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